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들이 군산을 알아의 저자 김병윤입니다. 제목이 아주 도전적이죠. 그런데 그 군산의 속사를 알아보면 매우 정감 있는 도시입니다. 군산은 수탈의 도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저는 군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산에 관해서 책을 썼냐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1987년에 군산상고 야구부를 취재하기 위해서 군산에 처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훌쩍 지난 2019년에 군산의 역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군산에 살았던 선조들의 아픔을 알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뒤로 군산에 발을 내디디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픕니다. 그래서 군산에 관해서 좀 더 알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니들이 군산을 알아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군산은 수탈의 도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유물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산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군산의 아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짧게나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사 생활 한 30여 년을 거쳐서 이제는 여행 작가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하를 소개하고 또 이 자랑스러웠던 역사를 배워가면서 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넘기고 이제 군산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군산은 아픔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수탈의 아픔을 거의 간직하고 있죠. 군산의 역사는 우리 근대사의 역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군산에서 일본인들이 수탈한 대표적인 장소 두 곳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동국사라는 절은 민족 혼을 지우려고 일본인들이 1909년에 조동종이라는 불교 종단을 통해서 설립했던 사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동국사의 처마는 한국의 사찰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7개의 일본식 사찰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다 없어지고 딱 한 곳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동국사입니다. 일본인들은 식민사관을 심기 위해서 창씨개명도 했고 단발령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끈질긴 저항 속에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종교를 통한 식민사관 주입을 노렸던 겁니다. 금강선사라는 호교소는 조선 총독부가 나중에 금강사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강선사는 관음사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음사상이 뭐냐? 우리나라의 사상으로 따지면은 삼신할머니 사상입니다. 삼신할머니 사상은 자손을 많이 낳고 또 그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금강선사에는 군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과 우리의 그 기생들이 많이
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금강선사는 1970년에 동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동국사는 해동 대한민국의 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주지였던 남곡 스님이 장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동국사에는 아주 중요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동국사의 소녀상과 참사문비라고 있습니다. 이 참사문비는 1992년에 일본 조동종 종단에서 일제 만행에 사죄한다는 내용을 적은 참사문비를 기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특히 일본의 정치인들은 일제 강점기의 만행에 대해서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조동종 종단에서는 종교인의 자세로 그때 사죄하는 내용을 빽빽히 적어서 참사문비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2015년에 소녀상이 건립됐는데 참사문비 앞에 좀 거리 떨어진 그 앞에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일본 조동종 소속의 운상사 주지 이치노에 스님이 1,000만 원을 기탁해서 우리의 성금과 함께 모아서 소녀상을 건립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혼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동국사에 의해서 지금도 군산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이 들리시는 일본식 가옥이 있습니다. 신흥동에 있어서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라고 하는데 더 알려진 것은 히로스 가옥이라고 많이 불리죠. 이 히로스 가옥은 1935년에 일본의 대지주였던 히로스 기치 사부로가 건축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전통 일본식 목조 2층 가옥입니다. 정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어요. 일본식 그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식 가옥은 다 다다미로 깔려 있는데 요 신흥동 일본식 가옥 히로스 가옥에는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로스 기치 사부로는 군산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인 온돌 문화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일본인들의 현실적인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170여 개의 일본식 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로스 가옥을 갔을 때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안 됩니다. 지금도 군산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규모 관광객이 아닙니다. 한 2~3명씩 와요. 그들이 누구냐? 그 옛날 김제평야를 갖고 있던 일본 대지주들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2~3명이 와서 자기 조상들이 갖고 있던 그 김제평야, 익산, 군산의 그 땅들을 둘러보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히로스 가옥에 갔을 때 정원의 아름다움에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인들의 그 과거에 회귀하는 그 모습에 섬뜩함을 느끼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아픔의 현장이 있냐 하면은 군산에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군산의 섬은 어떤 섬일까요? 왕들이 사랑한 섬입니다. 신선이 논일던 섬이에요. 군산의 섬은 아주 포근합니다. 엄마의 젖가슴처럼. 군산의 섬은 넉넉합니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처럼. 군산의 섬은 평온합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초원을 뛰노는 양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군산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산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섬은 석양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석양은 일출과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산의 섬은 삶의 치유제입니다. 활력소입니다. 떠오르는 태양보다 지는 태양이 더 붉고 장엄합니다. 그래서 군산의 섬 중에 소개해드릴 만한 섬 몇 곳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선유도는 너무도 많이 알려져 있죠. 석양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선유도의 낙조는 절경입니다. 바다가 온통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선유도의 석양은 삶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몽돌 해변에서 넘어가는 선유도의 석양을 보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선유도에 취재를 내려갔을 때 석양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중년의 부부가 두 손을 잡고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동안 미안해서, 그동안 고마웠다,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석양을 보며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저 붉은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몽돌 해변 한 구석에 젊은 남녀가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붉은 태양보다 우리 살아갈 인생을 더 뜨겁게 사랑하자 하면서 가벼운 입맞춤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의 석양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유도가 그렇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하면은 그 바로 옆에 전설의 섬 신시도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섬입니다. 신시도는 어촌 체험의 최적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시도에 가면은 개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매기 체험이 뭐냐? 그 바다에 그물을 길게 박아만 놓고 물이 들어왔다 빠질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가 걸려 있으면 손으로 잡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없어진 독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독살 체험은 또 무엇일까요? 돌을 V자 형태로 높게 쌓아 놓으면은 물이 쫙 들어왔다가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개매기 체험과 마찬가지로 독살 안에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서 고기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자녀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선상낚시를 즐기면서 가족의 우애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시도에 가면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신시도에서 나오는 검은색 바지락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군산 시민들마저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귀한 바지락이죠. 그런데 신시도에 가서 갯벌 체험을 하면 1인당 2kg까지 채취가 가능합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귀한 검은색 바지락으로 맛있게 음식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설의 섬이라고 했는데 어떤 전설을 갖고 있을까요?
최치원 선생의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신지도에는 대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최치원 선생이 대각산에 올라서 책을 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중국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만 최치원 선생의 유명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쉬움이 하나 남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사당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토가, 그 사당은 얼마 전에 소실이 됐습니다. 실존 자료가 손실된 거죠. 우리는 문화재의 그 존귀함을 이번 이 최치원 선생의 사당토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시도에 이어서 장자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장자도에는 사진 촬영의 명소인 대장봉이 있습니다. 해발 142m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군산의 산들은 200m 넘는 산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100m대 아주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들 중에도 특히나 장자도의 대장봉은 사진 작가들이 뽑은 포토존 1번지입니다. 대장봉 정상에 올랐으면 고군산 군도의 모든 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대장봉은 어느 도인이 고군산 군도의 봉우리를 다 관리해라 해서 대장봉이라 이름 지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대장봉은 한국 산악연맹이 인정한 절경입니다. 그래서 방송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자도에 가면은 할매바위라는 서글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간 서방님이 장원급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부인은 반갑다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눈물 지며 따뜻한 밥상 한 것을 지어서 갖고 나오는데 그 서방님 옆에 웬 여인이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바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서방님이 데리고 내려온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행정일을 돌봐라 해서 도와주라고 내려보낸 행정요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부인은 몸이 굳어 바위가 됐습니다. 이런 사연을 듣다 보면은 대장봉에 오르던 여성분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도에는 펜션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완전 유럽식으로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 70여 개의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자도에는 장자대교가 개통돼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힐링 쉼터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시의 그 삭막함을 씻고 싶으시면 장자도로 한번 발길을 돌려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녀도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녀도는 무당이 춤을 추는 것 같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 무녀도입니다. 이 무녀도는 옛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녀도는 부자섬입니다. 예전에 염전이 있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은 그 염전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자리에는 그대로 잡초들이 우거져서 옛날에 그 화려했던 모습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모감주나무라고 있습니다. 무녀도에는 모감주나무 군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차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감주나무가 무엇이냐? 염주를 만드는 섬입니다. 그리고 문효도에 가면은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네 앞에 쥐똥섬이라고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물이 빠져나갈 때 모세의 기적처럼 그곳에 그대로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 쥐똥섬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불과 200m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섬까지 가다 보면은 아주 낙지도 볼 수 있고 바지락도 볼 수 있고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안 산책길에 아주 데크로 진짜 트레킹하기에 딱 알맞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섬을 돌아보면은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것이 군산의 명소입니다. 군산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고 수탈의 현장이고 낭만의 거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의 복합체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산의 명소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암동 철길 여러분들 많이 방송에서 보시고 가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2008년 6월 30일에 열차 운행이 중단됐죠. 지금 보시는 저 경암동 철길은 70년대 말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철로길 바로 옆에 1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든 집들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되면은 먼저 나와서 빨래도 걷고 그 철로변에 놓았던 그 말리던 음식도 걷어들이고 이렇게 했던 낭만이 있던 곳입니다. 2014년에 황정민, 한혜진 주연의 남자가 사랑할 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군산에 내려가면은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옛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장소입니다. 특히나 오징어 게임 이후 경암동 철길에서는 그 옛날 달고나를 하기 위해서 그 떡볶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인산인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깨가 부딪힌다고 짜증낼 일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들이 모두 옛 추억에 빠져드는 정말 정감 어린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파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은파 호수공원은 빛과 어우러져 아름답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지금은 군산 최고의 명물입니다. 군산의 상징이 됐습니다.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빛과 물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품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과 풍부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파 호수공원 안에는 물빛다리라는 공원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조명이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아주 낭만을 마음껏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물빛다리는 음악 분수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빛다리는 국내 유일의 보도 현수교입니다. 그리고 은파 호수공원에는 6.5km의 벚꽃 산책로가 있는데 순백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봄에 눈을 맞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낮에는 은파 호수공원에서 그 산책로를 연인과 손을 잡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걸어보시고 밤에는 저 물빛다리에서 내비쳐주는 아름다운 조명에 흠뻑 한번 빠져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군산하면 짬뽕, 짬뽕하면 군산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의 새로운 명물거리로 짬뽕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홍등으로 중국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짬뽕의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2019년에 조성됐는데 지금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약 120여 개의 짬뽕 가게가 있는데 이 짬뽕 특화거리에는 20여 가게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짬뽕 특화거리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짬뽕을 만들어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군산 짬뽕이라고 적혀 있죠. 이 짬뽕 특화거리에는 새로운 조형물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 짬뽕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싱싱한 해산물과 신선한 채소로 별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의 짬뽕 가게는 가게마다 특유의 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짬뽕을 만들어서 드시고 싶다면 군산의 짬뽕 특화거리로 한번 발길을 돌려보십시오. 맛과 멋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느껴볼 수 없는 100년이 지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임피역의 발길을 돌려보십시오. 임피역은 열차가 멈췄습니다. 그저 건물만 남았습니다. 한국 건축 역사에, 철도 역사에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임피역에 가면은 그리운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추억의 그림자를 제공합니다. 낭만의 오솔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옛 생각이 납니까? 옛 그리운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러면은 임피역으로 가십시오. 임피역에 가서 고요함 속에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옛 그리운 사람과 옛 추억이 오버랩될 겁니다. 울음과 웃음이 혼재될 겁니다. 낭만의 오솔길에서 옛 추억을 뒤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인생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임피역에 가면은 시실리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시실리. 무슨 뜻일까요? 얼뜻 들으면은 이태리의 광장 같이 느껴지시죠?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멈춘 마을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추억에 잠기는 장소입니다. 여유 있게 아무 잡념을 떨쳐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고요함 속에 얼굴을 묻어보십시오. 조용함 속에 옛 추억이 생각나고 싶으면 임피역으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자, 군산은 미각의 도시입니다. 군산에 가면 맛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 닿는 곳이 맛집입니다. 맛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군산의 음식은 푸짐합니다. 반찬이 푸짐해요. 그리고 넉넉한 인심이 있습니다. 정감 어린 대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전통 요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이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군산의 음식에 흠뻑 빠져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군산은 이제 수제 보리 맥주의 메카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보리에서 맥주까지 100% 국내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은 군산 수제 보리 맥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수제 보리 맥주 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00% 친환경 국산 보리로 수제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맥주용
보리 전용 재배단지 35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서 남는 보리는 다른 지역의 수제 맥주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수제 보리 맥주는 16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 달에 수제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리고 올해에는 2021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성황을 이뤘습니다. 혹시나 2022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제 보리 맥주 페스티벌이 군산에서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도 군산 수제 보리 맥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군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군산에는 또 보리 짬뽕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출시했는데 다른 면과 달리 면에 군산 특유의 군산 특산물인 흰찰쌀보리 25%가 함유됐습니다.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출시 8개월 만에 105만 개가 판매됐는데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 주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스프에는 군산 꽃새우를 첨가했습니다. 군산의 특산물을 함께 첨가한 거죠. 군산에서는 이 면에 주 올린 밀을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짬뽕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군산이 워낙 유명한 짬뽕집들이 많은데 그 유명한 짬뽕집 브랜드로 짬뽕 라면을 생산해서 전국 각지에 군산의 맛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불길이 있습니다. 군산의 구불길은 8개 구간에 거의 190k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불길이 무엇입니까? 구불, 쉬엄쉬엄 가는 길이 구불길입니다. 인생길을 알려주는 길이 구불길입니다. 인생은 급히 가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뒤돌아봐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불길을 가다 보면은 쉬엄쉬엄 걸으면서 가다 보면은 지나온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여유를 갖고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엄쉬엄 걸으며 삶의 여유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구불길로 트레킹 코스를 잡아보십시오. 지금도 트레킹 매니아들은 군산의 구불길에 수많은 인파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트레킹의 진면목을 맛을 알고 싶다 하시면 군산의 구불길 8개 구간 190km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유 있게 걸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짧은 시간에 군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군산은 수탈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은 수탈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키워가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군산은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군산은 관광, 문화,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산에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산의 아름다움에 빠져서입니다. 어떤 예술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있으면 영감이 떠오른다고.
군산에 지는 석양을 보면은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그리고 지친 몸을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기진 배를 단 한 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픈 관광객이 불쑥 어느 음식점을 찾아갔을 때 그 주인장의 훈훈한 인심, 그리고 원가를 따지지 않는 푸짐한 반찬으로 관광객의 지친 발걸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 하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후손들이 과거에 그 당했던 아픔을 어떻게 미래의 희망으로 변모시켜야 되는지, 그런 그 지혜를 알려주는 도시입니다. 물론 군산 사람이 아닌데 군산을 사랑한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군산에 가서 군산의 아픔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활동적인 그런 기운을 또 맛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산에 가서 삶의 의미와 또 삶의 활력소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여러분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